민권센터가 뉴욕주 그린라이트법 실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주도 그린라이트법이 주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입국 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이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견습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을 포함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범죄자 자산 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2020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경쟁사들에게 밀리면서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는 16일부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정책이 시행됩니다. 민권센터는 면허증을 신청하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린라이트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과 운전 면허증 신청 방법, 이민 정책 현황,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지난 6월 17일 공식 승인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서류 미비자들도 소셜 시큐리티 카드 제출 없이 뉴욕주 표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존처럼 6포인트를 갖춰야 하지만 서류 미비자들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미국 외의 외국 발행 증빙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만료된 지 2년 미만의 외국 면허증은 나이 증명도 가능해 4점에 해당됩니다. 외국 학교 성적표 혹은 학교 재적 기록은 1점입니다. 사진이 있을 경우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증, 성적표도 2점입니다. 그 외 사진이 있는 시정부 발행신분증, 국세청 세금증명서, 납세신고서 등 세금 보고 서류는 거주지 증명이 가능하고 1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발행이 1년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역은 대사관, 영사관에 가지 않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원문과 번역본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이민단속국이 차량국 데이터를 구입해 불체자 색출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큼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법안이 차량국 데이터를 그 어떤 일부 기관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DMV에서 이민단속국에 그 정보를 넘겼다는 안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그린라이트 법을 만들면서 강력한 보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린라이트 법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에는 차량국에서 절대로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또한 개인 신상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안에 따르면 차량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어떤 증빙 자료도 보관할 수 없고 신청인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도 이를 신분 미비의 증거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단 뉴욕주를 벗어나 운전할 경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스탠다드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표준 운전면허증입니다. 이것은 그 리얼 아이디와 달리 연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의를 요망합니다. 면허 신청 시 현 거주지의 차량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뉴욕주 산하의 차량국에 있는 올바니, 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오논다가, 퀸즈, 리치몬드, 라크랜드, 서포크, 웨체스터 카운티로 방문하면 됩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이민자 지원국 한라인에서도 신청 방법과 그린라이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16일부터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죠. 이에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을 찬성 4표, 반대 2표로 승인하고 하원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관련 법안의 주 하원 본회의의 상정 소식에 즉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약 45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첫 3년간 33만 8천여 명이 운전면허 발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8차 한미항공보안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처음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 휴대 물품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자제품, 분말, 액체류 등이 추가 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 14,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개선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미 교통보안청은 우리나라 공항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과 미국행 항공기 보안 규정을 충족해 보안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인터뷰와 추가 검색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업계 비용도 1,674만 달러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이테크 분야가 뉴욕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이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견습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뉴욕주 전반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중간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사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축, 건설 분야와 같이 초보자에서 중간기술자가 되는 견습생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테크 견습생 제도는 대학 졸업 자격이 없어도 현장의 교육을 통해 관련 기술을 습득한 이후 기업, 은행, 금융회사에 취직해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고졸학력자,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인종이 이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뉴욕시에 1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뉴욕주는 견습생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1,000개 정도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인력 수요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테크 분야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견습생 제도 구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도심에서 무차별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1명을 포함해 시민 3명 등 최소 6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저지시티 남부 베이뷰 공동묘지와 인근 마틴 루터킹 드라이브 선상의 코셔 식료품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총격은 낮 12시 30분쯤 베이뷰 공동묘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이전에 벌어졌던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이뤄진 총격범들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받아 경찰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총격범들은 트럭을 타고 도주해 마틴 루터킹 로드 선상의 코셔 식료품점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수십 명의 중무장 경찰 병력과 특수요원들이 총격범이 피신한 식료품점 주변에 집결했고 약 2시간 동안 경찰과 총격범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치 끝에 오후 2시 30분께 건물 안에 있던 총격범 2명을 사살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식료품점 안에서는 총에 맞은 시민 3명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와 관련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수사당국이 범죄자를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또는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 재산 압류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클랜 러스켄론이 내놓은 법안은 형사상 기소를 먼저 한 뒤 유죄가 인정돼야 민소소송을 통해 현장에 발견된 현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1,000 이하일 경우, 현금 외 재산은 $1만 미만일 경우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 마약, 담배, 슬롯머신 등 도박 관련 기구 또는 불법 무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새 법안은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지금과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범죄자 재산 압류 과정은 그간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주 하원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주 상원 담당 위원회가 본회 상정을 결정해 법 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 팰리세이즈 팍에서 2020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인구조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박정은 기자입니다. 인구조사는 이름, 주소, 성별, 인종 등 총 10개의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종 부분은 소속 국적을 뜻해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코리안, 한국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설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센서스 2020 인구조사 자원봉사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종철 시의원도 센서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센서스는 이제 복지나 인구수에 따라서 복지, 재정 지원, 또 학교 급식 프로그램, 교통, 정치력 안 닿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스 인구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1인당 약 $3,000의 연방 예산이 배정돼 도로 건설, 학교, 병원, 소방서 등 사회 인프라와 선거구 재조정에 영향을 끼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6,7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기금을 각 주에 분배합니다. 근데 그 각 주에 분배하는 기준이 바로 인구조사 데이터입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각 주에서 제대로 숫자가 집계되지 않으면 연방에서 매년 제공하는 그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껏 한인 커뮤니티는 여러 소수민족 그룹 중 가장 모범적이게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센서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인들이 최대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김 센서스 위원장은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유튜브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정보 보안에 관해서는 응답한 정보는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통계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불체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인구조사가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2020 센서스 캠페인의 문구처럼 정부 정책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가 개시됐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가격 경쟁력 약화로 가입자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내년 미국에서만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잃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와 훌루 및 CBS 올 액세스는 월 이용료가 $5에서 $7인 반면 넷플릭스는 월 8.99에서 15.99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높은 시트콤인 더 오피스와 프렌즈의 판권을 경쟁사에게 잃어 넷플릭스를 떠나는 시청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만 12만 6천 명의 가입자를 잃어 주가가 10% 폭락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3시경 포트리 도로에 급수 본관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로 가는 4번가 도로에 8인치의 본관이 터져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차량들의 그랜드 애비뉴로 우회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사는 20세 한인 남성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의 시신은 어제 낮 12시경 펠팍 고등학교 뒤편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무에 밧줄을 걸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눈 덮인 길이 그대로 얼어붙는 바람에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중서부 아이오와주 엘투나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50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다행히 한 명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한인 건설협회가 13일 오후 7시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9 건설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모든 건설인들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13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식물성 고기를 선보입니다. 이번 식물성 고기는 한국산 원료와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사전에 뉴욕 한인회에 참가 예약을 해야 합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회관에서 2020 센서스 요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8세 이상 영주권 이상 소지자일 경우 센서스 요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019 한국미술소장 전시회가 한미문화원 주최로 13일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예술작품을 모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미술작품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 회장인 장동신 목사님과 2020년 목회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뉴저지 교협은 어떤 단체인가요? 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고요. 뉴저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네, 회원 교회는 한 200여 교회가 있고요. 교회들이 교단을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단은 한 19개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회원 교회 중에는 이제 교단에 가입되지 아니한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된 지가 33년, 그러니까 제가 33회기 회장이니까 33년 됩니다. 네, 정말 역사가 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청소년 호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청소년 호산나는 어떤 건가요? 예, 저희 이제 교협이 여러 일들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조금 그 무게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년 할애회라고 하는 전체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산나 대회라고 하는 것이 6월에 되게 있는데 그건 뉴저지 교회들의 연합체 집회고요. 부흥성회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봄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산나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으로서는 가장 무게 있는 행사가 됩니다. 근데 호산나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호산나 대회 안에는 어린이 대회가 있고요. 그 안에 청소년 호산나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호산나 대회를 한 10여 년 동안에 못 해왔습니다. 해오지를 못하고 또 내부적인 여러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 회장을 하셨던 홍인성 목사님 부부가 1.5세신데 이분들이 쭉 그 영어권 사역을 하셨고요. 또 1.5세들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호산나를 부활해야 되겠다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해에 부활을 했습니다. 제가 부활이라고 쓰는 거는 그동안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했고 그걸 연이어서 이제 금년에도 하겠다 하는 이제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더하여서 우리 33회기에는 이제 청소년 감동 캠프라는 걸 근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신데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산호세에서 그 미주 전역에 있는 아버지 학교 우리 그 스태프들이 이제 리더들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니까 그 청소년 감동 캠프라는 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 그 컨텐츠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컨텐츠를 가진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제 가슴에 감동을 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목을 20년 하고 좀 미국에 늦게 온 사람입니다. 저 군인 목사로 20년을 하는 동안에 군인 자녀들의 아픔을 봤거든요. 그 군인 자녀인데 한국 군인 자녀들의 아픔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부사관들은 이제 한번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강원도나 산간 외지에서 벽지에서 근무를 하면 자녀들이 쭉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시골에 있구나.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구나. 교육 혜택도 열악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브레임을 하고 화가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장교 자녀들은 뭐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 자녀들은 또 2년마다 아버지가 이사 다니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나는 친구가 없냐? 우리 고향 교회는 어디 있냐?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고. 근데 군인 자녀들의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군인 자녀 청소년 꿈나무 비전 캠프를 시작을 했고요. 제대하기까지는 4년을 하다가 쭉 했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2월 달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금년 9월에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되면서 유저지에 이 컨퍼런스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전임 회장과 같이 또 산호세에 갔습니다. 그 행사에 참관을 하러 갔더니 2월에 갔다가 제가 한 9월에 갔는데요. 7개월 만에 갔는데 유스 커넥트라고 하는 미국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이번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첫 해 행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그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군인들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을 겪는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청소년 감동 캠프 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또 더 많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 대화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왜 미국 왔냐? 그러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우리 후세들을 잘 키우려고 왔다. 그런데 막상 현실 삶은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살아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 알면서도 충분하게 케어를 못 해주고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그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 구조가 많고요.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이걸 커넥하자는, 연결하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띠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 그리고 아들이나 딸 중에 한 사람이 해서 부모 한 사람, 자녀 한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레스킬에 있는 그 송호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한성개혁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했는데 16가정이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계셔서 실제로는 12가정이 왔거든요. 근데 12가정이 와도 20 이제 사명이죠.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1시부터 모여서 4시까지 5시간을 같이 지내는 겁니다. 같이 지내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나 엄마로서의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하여튼 뭐 많이 울고 뭐 펑펑 울고
그러니까 그 유역에서 참석하신 그 목사님 한 분은 아들하고 왔는데 나 목사님 이 녀석이 이렇게 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도 무지무지하게 울었어요. 아들을 안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고요. 또 미안하다고도 말하고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네, 참 많은 가정에 그런 아픔을 좀 치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참 교회가 따뜻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 회장인 장동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